안녕하십니까. 전기위험 방지 기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네 번째 과목 전기위험 방지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과목의 특징은 실기로 나갔을 때의 비중이 굉장히 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답형이나 작업형까지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2개와 3개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필기에서는 과락이 굉장히 잘 걸리는 과목 중에 첫 번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락이 잘 걸린다라는 것은 기출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면 과락은 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만큼 기출에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다시 출제가 되고 있다. 그죠?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필기 공부하실 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교재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다 암기하고 공부해야겠다.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기까지 가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 나머지 필기에서 과락을 면하기 위해선 기출 문제를 충실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보다는 기출을 좀 더 정확히 기억하신다면 최소한 이제 평균 60점 가까이 점수는 기출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다지 많은 내용이 실기까지 가진 않기 때문에요. 제가 스스로 보셔야 되는 내용 제외하고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5번에 통전 전류 세기와 인체의 영향이 있습니다. 통전 전류다라는 것은 몸을 흐르는 전류를 말합니다. 이렇게 전류가 몸 안에 흐르다 보면 인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최소 감지 전류입니다. 감지다라는 건 전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전기를 만지다 보면 짜릿하다. 이걸 느끼죠. 이렇게 짜릿함을 느끼는 최소의 전류를 전기를 느끼는 최소 감지 전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값도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최소 감지 전류는 1에서 2 암페아가 아니죠. 미리암페아가 되겠습니다. 요 1에서 2 미리암페아는 성인 남자 상용 주파수 60Hz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짜릿함에서 조금 더 강도가 세워지겠습니다.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단계가 됩니다. 짜릿함보다 이제 참을 수 있는 정도 고통인데요. 요거는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고통 감지 전류다라고 합니다. 값은 2에서 8m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통을 느끼는 단계에서 조금 넘어가면요. 자, 스스로 떨어질 수 있는 전류예요. 전기선을 딱 잡았는데 스스로 손을 뗄 수 있는 전류, 요거를 이탈 가능 전류다라고 하고요. 가수 전류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으로 요 값은 8에서 15mA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떨어질 수 있는 전류보다 전류가 더 크게 되면 근육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기선을 잡고 있는 손의 근육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스스로 전기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전류가 되는데요.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탈 불능 전류 또는 가수 전류가 아니라 불수 전류, 교착 전류라고 합니다. 값은 대략 15에서 50m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떼지를 못하니까 여기 흘렀는 저 손을 통해 들어온 전기가 심장으로 흘러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심장 마비를 일으켜서 수분 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전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거를 심실세동 전류다라고 하고요. 값은 100mA 이상인데 필기에서 때로는 50에서 100mA 이상이다.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를 흐르는 통전 전류의 영향입니다. 전기를 느끼는 최소한이다. 그죠? 최소 감지 전류고요. 짜릿함을 느끼는 전류가 됩니다. 값은 1에서 2mA가 됩니다. 이렇게 짜릿함에서 조금 더 정도가 세지면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 감지 전류가 되고요. 참을 수 있으나 고통을 느끼는 전류치가 됩니다. 값은 2에서 8mA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전기가 세지만 스스로 손을 뗄 수 있다, 그죠? 이탈 가능 전류 또는 가수 전류다라고 합니다. 전원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질 수 있는 전류치가 되고요. 값은 8에서 15mA가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전류가 좀 더 세지면 근육이 마비되어서 이제 전원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탈 불능 전류, 불수 전류, 교착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전류치이고요. 값은 15에서 50m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손을 통해서 전기가 심장까지 흐릅니다. 심실 세동전류입니다. 무조건 사망한다가 아니고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수분 내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류치가 되겠습니다. 값은 50에서 100 또는 100mA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아까 우리가 이탈 가능 보통 감지 전류의 범위를 2에서 8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2에서 8이잖아요. 요거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고통의 한계치다 보시면 돼요. 근데 2에서 8의 끝부분이죠. 7에서 8을 고통 한계 전류, 다시 말하면 고통을 느끼는 한계치 전류고요. 그 다음부터 더 커져 버리면 이탈 가능, 이탈 불능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 필기에 고통 한계 전류가 7에서 8mA다 이렇게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비 한계 전류입니다. 아까 이탈 가능 전류는 8에서 15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한다. 그죠? 신경이 마비되고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탈 가능이 8에서 15이긴 한데 그 중에 범위 10에서 15를 마비가 되는 전류다. 그래서 마비 한계 전류 이렇게 필기에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굵직한 내용은 방금 보여드렸던 표의 내용부터 기억하시고요. 필기 나오는 내용 다시 한번 추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기 설비, 전기 설비 및 기기에서 일단 배전반, 분전반은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시험에는 크게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과전류는 정상보다 큰 전류죠. 이렇게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사람 몸에 흐르면 감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폭발이 생길 수도 있고 전기 이상 전류 때문에 기기 고장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를 과전류 차단 장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요. 과전류 차단 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류에 직렬로 연결합니다. 접지라는 건 우리 건물 안에 과전류가 생겼을 때 그걸 땅으로 흘려보내서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으로 흘러가는 과전류는 흘러가야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접지선에 과전류 차단 장치를 한다는 건 우리 건물에 생겼는 과전류가 땅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어떻게 연결하나요? 네, 직렬로 연결한다.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과전류 발생 시에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합니다. 차단기 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고요. 과전류 차단 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 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전류 차단 장치가 무엇인가는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과전류 차단 장치 중에 퓨즈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씩 필기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파란색 갑은 스스로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폐기 요 부분도 별표가 하나 있거나 그 다음에 파란색 글자는 스스로 한번 그거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에서 필답형이나 작업형까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특히나 작업형에
작업형에 넘어가면 전기 작업 안전 여기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전기 작업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의 작업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작업형에서 전기 문제가 나온다면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 전기 작업 안전에서 전기기기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입니다. 충전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를 띈다는 뜻이에요. 전기를 띈다. 그죠? 이 설비가 전기를 띠고 있다. 그죠? 전기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충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기기 기구 등의 충전부를 노출시켜 놓으면 감전이 되겠죠? 그래서 방호해야 한다. 그죠? 요건 다른 말로 만약에 전기기구에 충전부가 노출되었다면 인체와 직접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 조치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한다. 그죠? 여기 예를 들어 전기기계가 있다면요. 요거 그대로 노출시키니까 자꾸 접촉해서 감전됩니다. 폐쇄형 외암이 있도록 덮어버리는 거죠. 그죠? 대부분이 이렇게 덮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 절연 덮개를 설치한다. 절연이다라는 건 뭐냐면 누전이라는 건 누설 전류입니다. 전기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기계에서 전기가 새어나오니까 사람이 손을 댔을 때 감전되는 거죠. 누전의 반대가 뭐냐면 절연입니다. 절연은 전기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가두어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덮개나 망을 해서요, 전기가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다. 그죠? 외암을 만들거나 방호망을 만들거나 덮개를 만들거나 완전히 덮어 감싼다. 이런 게 직접 접촉을 막아주는 방법이 되고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아무나 출입하지 않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는 게 좋겠죠. 아무나 출입하는 장소라면은 접촉할 위험이 높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위험이 있다, 고압이 흐른다, 이렇게 위험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주 위, 철탑 위,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파란색 글자 위주로 스스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지금 현재 여기는 뭐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작업에서 작업형까지 가는 첫 번째 작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정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정전 작업이에요. 자, 우리가 가정에 전기가 정전되었다라고 하면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을 때죠. 그래서 정전 작업도 지금 무슨 작업인가 하면요, 전기를 보수하거나 점검하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전기를 보수나 점검하는 작업할 때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하면 안 되죠. 전기를 차단하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죠? 이런 작업을 정전 작업이라고 한다. 우선은 알아야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전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요겁니다. 정전 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요, 전기를 점검 보수하기 위하여 정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로를 차단하고 작업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그죠?
도면이나 배선도를 가지고 현재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전기가 몇 가닥인지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행여나 한쪽에서만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그걸 차단했을 때 다른 쪽에서 전기가 들어온다면 감전사고 일어나겠죠. 두 번째, 이제 전원이 어디서 공급되는지 확인했다면 전원을 차단해야 됩니다. 자, 전원을 차단하고요. 단로기를 개방합니다. 그죠? 전원 차단하고 단로기 개방한다입니다. 일단 전원 차단은 아실 때고요. 단로기라는 건 이중안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을 차단했지만 행여나 전기가 오통전 잘못해서 들어올 때 그 전기가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게 단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단 장치나 단로기에는 잠금 장치나 꼬리표를 부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도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를 다 알아냈다, 그죠? 전원 차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로기 조작했다, 그죠? 전원 차단하고 단로기 조작 끝났어요. 나는 지금 전원을 꺼놓고 점검하는데요. 다른 작업자가 와서는 아니 전기가 왜 내려갔지 하고 전원을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리 중 이렇게 개폐기는 잠금 장치를 하고 꼬리표를 부착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 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화를 확실히 방전시킬 것. 잔류전화는 남아있는 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전기입니다. 내가 지금 차단기를 내렸잖아요. 하지만 흘러 들어오고 있던 전기가 남아있겠죠. 그 전기에 의해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류전화를 방전시키라 라는 건 흘려보내자. 이렇게 연필로 풀어 적어 두시면 좋겠죠. 그죠? 방전은 흘려보낸다. 자, 그래서 전원 차단하고 단로기 개방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그 개폐기 함을 잠그고 꼬리표, 그죠? 지금 수리 중이다 부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전기까지 흘려보내야 됩니다. 잔류전화 방전. 자, 현재는 이제 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전원도 끊었고 남아있는 전기도 흘려보냈어요. 자, 다 흘러갔겠지라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검정기를 이용하여서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해도 되고요. 정전을 확인한다 해도 됩니다. 이 검정기는 현재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되었는지 확인은 전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정전을 확인한다라는 건 전기가 완전히 끊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로기를 가지고요. 검사를 딱 합니다. 그죠? 단로기를 가지고 전기가 충전되어 있나 검사했습니다. 현재 이제 하나도 없네요. 자, 되었다. 그죠? 근데 행여나 잘못해서 오통전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던 전기가 유도되어서 유도 전압이 흐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잘못된 전기가 들어올 때 우리가 감전될 수는 없잖아요. 단락 접지를 실시한다라는 건 뭐냐면 오통전되어서 들어오는 전기를 접지, 땅으로 흘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 접촉, 유도 전류가 흐르거나 예비 동력원이 역송전되거나 이렇게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서 접지한다. 그죠? 그래서 행여나 잘못해서 들어오는 전기를 땅으로 흘러보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정전 작업할 때의 전로 차단 절차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림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정전 작업 중이거나 작업을 마친 후입니다. 아까는 작업하기 전에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였고요. 작업 중이나 작업을 마친 후에는 뭘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전기 설비는요. 흘러 들어오는 전기를 어디로 흐르게 놨냐면 단락 접지했습니다. 땅으로 흘러가게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올리면 아까운 전기가 딴으로 다 흘러가죠. 그죠? 그래서 작업이 끝났다면 작업기구나 단락접지기구를 제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여나 다른 작업자가 지금 전선 잡고 일하고 있는데 통전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모든 작업자가 전기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확인했거든요. 단락접지도 제거를 했고요. 작업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원을 올리려고 개폐비키 함에 갔더니 여기에 아까 수리 중 묻혀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금 장치하고 요 잠궜는 잠금 장치하고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리 중 표찰도 떼고 잠금 장치 뗐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전원 투입합니다. 모든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기기기 등에 전원을 투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작업 중이나 작업을 끝난 후의 조치입니다. 그죠? 일단은 단락접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겠죠. 작업했던 기구나 단락접지 기구를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전기 올리기 전에요. 작업이 다 끝나서 작업자가 떨어졌는지 확인해야죠. 모든 작업자가 전기기기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폐기 함에 전원 올리러 가니까 잠궈져 있죠. 잠금 장치하고 수리 중 꼬리표를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합니다.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요. 모든 이상 유무를 다시 확인하고 전원을 투입한다라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작업입니다. 아까 정전 작업은 정전이다라는 건 전기를 점검이나 보수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하는 작업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활선 작업이에요.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충전 전로가 뭐냐면 충전은 전기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에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선에서 하는 작업이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이고요. 요거를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활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선 작업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충전 전로에서 전기 작업, 활선 작업할 때의 조치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전 전로를 정전시킬 때에는 정전 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에 따라 정전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충전 전로를 방호, 차폐,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자, 충전 전로를 방호한다는 건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덮개를 하거나 차폐시키거나 뭐 절연 등의 조치를 할 때 이 전선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충전 전로하고 신체가 직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전 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전봇대 전선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현재 이 전봇대 전선에 전기가 흘러가요. 맨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 충전 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죠? 만약에 이 충전 전로 부근에서 근처에서 다른 전기 작업을 한다면 이 충전 전로의 전기가 근처 작업에 또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연용 방호구, 그래서 전선에 이렇게 보통은 이제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된 커버를 하나 씌워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절연된 덮개로 한번 씌워서 전기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이나 특별 고압의 전로에서 전기 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들에게 활선 작업용 기구, 그죠?
활선 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활선 작업용 기구나 장치는 예를 들어 여기 전봇대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이 흘러갑니다. 자, 전봇대에 조그마한 발판이 있잖아요. 여기에 올라서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는 활선 작업일까요? 정전 작업일까요? 우리나라 전봇대에는 22.9kV, 22,900V의 특고압의 전기가 흘러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전장갑, 절연장갑을 착용했더라도요, 이 특고압의 전기를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전기가 흐르는데. 그래서 만약에 작업형에서 이 전봇대 전선을 아무리 장갑을 꼈더라도 사람 손으로 직접 만지고 있다고 하면 요거 무슨 작업이다? 전원을 차단한 거예요. 요거는 정전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봇대가 있어요. 전기선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자, 차량이 한 대 딱 와서, 그죠? 여기에 작업대를 딱 올려요. 그래서 작업자가 여기 서서 작업을 하는데 손에 긴 봉을 들고 전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전선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 긴 봉으로 조작한다는 건 이게 정전 작업이라는 뜻일까요? 활선 작업일까요? 그쵸? 활선 작업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봇대 전선에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 기구를 이용한 겁니다. 그죠? 자, 요때 손으로 들고 하는 기구를 활선 작업용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디스콘봉, 핫스틱,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활선을 조작할 때 쓰는 게 활선 작업용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량이 있죠. 이렇게 작업대 있죠. 이런 거를 활선 작업용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선 작업용 장치입니다. 그래서 3차 작업형에서요. 만약에 전기가 흐르는 활선 작업이라면 전봇대의 발판에 사람이 서서 작업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장갑을 꼈더라도 이 전선을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전봇대 발판에서 손으로 만지고 있다는 건 전원을 차단한 정전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이나 특고압에서 작업을 한다면 사람이 아까 전봇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죠? 활선 작업용 장치. 아까 차량이나 작업대를 이용해야 되고요. 전봇대 전선을 손으로 직접 만지면 안 됩니다. 활선 작업용 기구, 핫스틱이나 디스콘봉 같은 기구로 활선을 조작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아까 절연용 방호구라는 건 전봇대에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요. 여기 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커버를 씌우는 거라 그랬죠. 전기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커버를 씌워요. 근데 현재는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커버를 씌우다 보니까 이렇게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거나 해체 작업을 할 때도 감전될 수 있겠죠. 그때도 근로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고요. 활선 작업용 기구나 장치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 다시 말하면 전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 전압이 괄호하겠습니다. 50kV 이하인 경우에는 괄호하겠습니다. 30cm, 300cm 이내니까 3m 이내가 되겠다. 그죠?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기가 흐르는 충전전로를 땅에 꽂았을 때 땅으로 흐르는 대지 전압이 50kV보다 낮아요. 그때는 300c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3m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죠? 하지만 50kV를 넘을 때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60kV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50kV에 300이잖아요. 센티미터입니다. 더하기 10kV당 10cm니까 여기다 10cm 더하니까요. 60kV일 때는 310cm 이내로 접근해서 안 된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실기 가시면 요거는 괄호 비우고 적으시오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숫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는 다음 항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 한계 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접근 한계 거리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접근 한계 거리가 나와 있다, 그죠? 일단 실기 가시면 3차 작업편까지도 이거를 적으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암기가 쉽진 않은데요. 일단 충전전로의 성간 전압입니다. 요 단위는 킬로볼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숫자부터 한번 외워볼게요. 충전전로의 성간 전압 킬로볼트. 그죠? 앞에 숫자는요. 03, 0.3 이하고 그 다음에는 초과 이하입니다. 03, 075 그죠?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225 끊어주시고요. 3788 끊어주시고요. 121, 145, 169 끊어주시고요. 242, 362 끊어주시고 50, 800 이렇게 해서 숫자 앞에 거부터 외울게요. 그죠? 03, 075, 215, 3788, 121, 145, 169 242, 362, 50, 800입니다. 하나씩 적어보셔야 돼요. 0.3 이하, 초과 이하 이렇게 적으시고요. 뒤에 숫자 볼게요. 0.3kV 이하는 접촉 금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접촉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3, 4, 5, 6 그죠? 3, 4, 5, 6까지죠. 그 다음에 9, 11, 13, 15, 17까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 3, 3, 8, 5, 5, 7, 9 이렇게 붙여보시고요. 전부 다 0이 붙으면 돼요. 뒤에 0이 붙으면 되는데 4, 5만 뭐다? 45입니다.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니까 조금 수월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 4, 5, 6 9, 11, 13, 15, 17, 2, 3, 3, 8, 5, 5, 7, 9 요렇고 예, 요렇게 하고요. 45만 빼고는 나머지 뒤에 공을 붙인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충전 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가 됩니다. 단위는 센티미터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 그죠? 전기가 흐르고 있는 충전부나 그 인근의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울타리를 설치해서 근로자 접근을 막아주는 게 좋고요. 울타리의 설치가 곤란할 때는 감신을 배치합니다. 울타리 설치를 못한다면 사람이 서서 접근하지 마세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서 하는 작업이 충전 전로에서 하는 정비 작업 또는 활선 작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죠? 역시나 이것까지도 작업편까지 3개 작업이 돌아가면서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충전 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 장치 작업이 되겠습니다. 충전 전로니까요. 현재 전기가 흐르는 전봇대 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이 와서 이렇게 이동식 크레인이 이렇게 물건을 매달고 있어요. 우리가 이동식 크레인의 이 부음대는 전부 다 쇠잖아요. 이 충전 전로에 흐르고 있는 전기가 닿지 않더라도 유도돼요. 유도 전류. 그죠? 근처에 가면 타고 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를 감전으로 사망시킵니다. 요 작업이 바로 요거다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흐르는 충전 전로 인근에서 차량이나 기계 장치, 이렇게 팔이 높이 올라가는 모든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레인이나 고소 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다 해당됩니다. 요런 항타기 항발기까지, 그죠? 작업할 때의 안전 조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충전 전로 인근에서 차량이나 기계 장치 등의 작업이 있을 때 차량을 충전부로부터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죠? 300cm 이상 이격시켜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도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일 때 이격하는 거리는 300cm 이내로 접근하지 마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이격거리는 10kV 증가할 때마다 역시나 10cm씩 증가시켜야 한다. 그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50kV가 이하일 때는 300cm 이상 떨어지면 됩니다. 근데 60kV다. 그죠? 그러면 50에 300입니다. 그죠? 10kV당 10cm 더해지니까 10을 더하시면 돼요. 310cm 이상 떨어지라 라는 거고요. 앞에서는 310cm 이내로 접근하지 마라.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전전로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봇대 전선에 커버를 하나 씌우는 게 아까 제가 절연용 방호구다라고 했죠. 이렇게 덮개를 씌워놨다면 이 차량이 접근할 때 떨어지는 거리는 절연용 방호구까지 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전기가 누전되지 않게 커버를 씌웠기 때문에 차량 등의 가공품대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 전압에 적합하게 차량의 끝부분이 절연이 되어 있고 전기의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접근 한계 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차량 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해서 근로자 접근을 막거나 차량의 접근을 막거나 또는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울타리나 감시인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지상에 있는 근로자는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전봇대 전선이 흘러가고요. 여기에서 계속 이 차량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위험해서 이 차량에 흘러오는 전기를 땅으로 접지를 딱 해놨습니다. 여기는 유도되는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작업자가 접지선에 섰다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접지된 차량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근로자는 접지점에는 접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절연용 보호구는 한번 스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세 가지 중요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충전전로에서 전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충전전로는 전기가 흐르는 전선로다라고 했다. 그죠?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활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전로에서 하는 전기 작업은 활선 작업하고 동일하다라고 했다. 그죠? 자, 첫 번째, 충전전로를 정전시킬 때는 정전 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가 있었죠. 도면으로 확인하고 전원 차단하고 달로기 조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우리가 잔류전화 방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표찰 붙였잖아요. 그죠? 잠금장치 표찰 붙이고 그 다음에 검정기로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런 순서대로 하라. 그죠? 그게 되겠고요. 충전 전로를 방호할 때 아까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커버를 씌울 때는 근로자 신체가 전로와 직간접 접촉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자, 요건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선에는 커버를 씌워야 되잖아요. 그죠? 전선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 고압이나 특고압. 요거는 전봇대에 올라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아까 전봇대가 있다면 차량이 오고 작업대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요렇게 활선 작업용 장치.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섰다면 손으로 직접 만지면 안 되고 긴 봉으로 전선을 조작해야 합니다. 활선 작업용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나 해체 작업할 때도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고요. 활선 작업용 기구나 장치를 역시나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 한계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아닌 근로자가 접근할 때 한계 거리입니다.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일 때는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충전 전로에서 얼마였습니까? 300cm 이내로 접근 금지. 다시 말하면 50kV 이하일 때는 3m 이내로 들어오면 안 된다. 요걸 뜻합니다. 대지 전압이 50kV를 넘을 때는 얼마당? 10kV당 몇 cm? 10cm씩 더한 거리 이상으로 이격하라. 그 말은 이내로는 들어오지 마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자격자는 전기 작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유자격자는 접근 한계 거리 이내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죠? 접근 한계 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 접근 한계 거리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아까 03 그랬다. 그죠? 03, 075, 215, 3788, 121, 145, 169, 242, 362, 50800 그래서 0.3 이하, 0.3 초과, 0.75 이하 이렇게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 한계 거리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처음에는 접촉 금지 X입니다. 3, 4, 5, 6 그죠? 9, 11, 13, 15, 17 순서대로입니다. 2, 3, 3, 8, 5, 5, 7, 9 이렇게 하시고요. 45를 빼고는 뒤에 전부 다 0을 붙여준다.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암기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충전 전로에 함부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뭐를 설치했습니까? 울타리를 설치하고요.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오지 마시오 해야죠. 감신을 배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작업할 때 조치인데요. 이런 그림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전봇대 전선이 흐르는데 차량이 와서 그죠? 이렇게 작업합니다. 잘못하면 유도 전기가 흐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이격거리가 있었죠. 역시나 차량을 충전부로부터 몇 cm 이상? 300cm 이상 이격시켜야 합니다. 3m 이상 이격해야 되고요. 대지 전압이 50kV를 넘을 때는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했을 때 제가 여기다 커버를 딱 씌웠다. 그죠? 이때 이격하는 거리는 차량이 방호구 앞에까지 떨어지면 됩니다. 그죠?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 합니다. 차량의 버킷이나 끝부분이 절연이 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할 때는 이격거리는 접근 한계 거리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시나 자, 여기 전봇대 전선이 있는데요. 전봇대 전선이 있는데 얼마 떨어져야 했습니까? 아까 3m 떨어져야 된다. 그죠? 요 앞에 울타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차가 못 들어오게. 그죠?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울타리 설치가 곤란하다면 사람이 있어서 접근하지 마시오 해야죠. 감신 배치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된 차량이 충전부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차량이 충전부하고 접촉한다는 건 이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충전부의 전기가 차량으로 흘러서 땅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이때는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1단원인데요. 실기까지 가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아까 몸에 흐르는 통전 전류에 영향하고요. 그 다음 세 가지 작업이었습니다. 전기를 점검이나 보수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하는 정전 작업이고요.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되는 충전 전로에서의 작업, 활선 작업. 전기가 흐르는 충전전로 부근에서 차량이나 기계 장치가 작업할 때의 조치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